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GUPD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저기 젠마님하고 앉아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계셔서 이 GUPD라는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환경부 사업이랑 서울시 온맵시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뭔가 확 아주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아주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그 스터디가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의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막 수업을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2년 만입니다. 거의 저희가 그거를 8월 달에 기획을 하고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년 만에 돌아온 자원순환 스터디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근황을 말씀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 저부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자기 근황 톡을 한번 들려달라고 하니까. 2년 만이죠. 뭐 그동안 살림 좀 펴셨는지 모르겠네. 자원순환 해가지고. 저길 보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내가 저기 카메라를? 카메라를 이게. 눈을 맞추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알았어. 작년에 우리 그 줌 토크 했었죠. 한 3번 정도, 그죠? 그 제지, 음식물, 그리고 철강 협회하고 그런 이제 짧지만 이벤트도 했었고, 우리가 계속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 뭔가를 하면서 이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전문가라고 뭔가 배우고 하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새로운 거를 좀 더 발전적인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 과정이든지 이런 과정들 보면 뭔가 좀 안타까워요. 이 자원순환 전문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라고 뭔가 배우는데, 사실 배우는 거는 쓰레기 감량 그리고 분리배출 잘하기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젠마님과 같이 준비한 거는 뭐 이거를 기획한 건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죠? 몇 달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원순환 전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전문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전문가라고 해서 뭐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이 산업이 얼마큼 발전할 거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전문가적인 뭔가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사실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기보다 방송 콘텐츠가 되겠다. 뭐 이런 욕심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뭐 다양한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 공부하고 있는 기술들, 앞으로 다가올 기술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허벅대네. 그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분리배출하고 뭐 자원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쭉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저 시작하기 전에요. 사실 난이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기후피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원순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리배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일단 박필환 소장이 준비한 거는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약간 전문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가볍게 스쳐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했던 거는 뭐냐면, 쓰레기가 법적인 용어로는 폐기물이잖아요. 사실 쓰레기라는 용어는 법령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쓸 수 있더라도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은 폐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 없으면 그게 그냥 폐기물이라서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적인 의미를 알고 가는 것과,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그러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 다 아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재활용을 한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소각을 하고 소각되고 남은 것을 매립한다. 이 정도가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재활용할 때 이거는 분리배출 어디다 해요, 어디다 해요, 어디다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오늘은 그거는 약간 저희가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오늘은 일단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그건데 요거 하나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소리가 들리려나? 저걸 부탁해라니까. 들려요? 이런 것들은 재산에도 속가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삼각탑에 딱 뭔가 써요. 이게 발동하면서 핵융합을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인더스트리아가 1년에 쓸 에너지가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면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다. 팡팡 쓸 수 있다. 에어컨 팡팡 쐬고. 가 탐낼만 했네요. 아이고,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그 미래소년 코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미래소년 코난을 아시는 세대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소년 코난은 저희 여기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는 세대이실 거라고 보는데, 미래소년 코난을 보고 있으면 이 플라스틱이 미래에선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지금 그런 거죠, 상황이.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그거랑 사실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에너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일반 에너지 고갈되면 태양 에너지가 그죠? 네. 남아있을 거라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했는데 이게 시간이 훅 지나가니까 일단 수단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굉장히 아니 저한테 아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들고 왔어요. 여기가 뭐야? 이게 관계부처 합동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들어간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이런 걸 들고 어딜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일단 그 중에 발췌를 좀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발췌해서 발췌한 거는 6장, 7장 정도 내가 되는 아는 것 것만 한 같아요. 거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좀 풀어주실 것 같아서 네. 들으시면서 사실 오늘은 난이도 조정이 안 되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유튜브 하면 여기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질문 주시고 저기 채팅으로도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는 계속 질의응답하면서 중간중간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볼게요. 그리고 끝 마무리에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떤 걸 좀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걸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네. 시간이어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 그거는 아니야. 네. 나름 난이도 딱 맞춰가지고 왔어 오늘. 알겠어. 내가 한번 보겠어. 응. 그럼 시작할까요? 네, 페이지 틀어드려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라고 여기. 아, 앞에 알았어. 아, 적응이 안 돼 죽겠네. 음. 아, 좋아요. 제가 젬마님하고 유튜브를 해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죠? 오젬마의 또 다른 세상? 네, 그걸 하면서 이제 계속 받는 질문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그 재활용 어떻게 해야 되냐. 심지어 그루프? 뭐 이런 건 재활용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까지 듣고. 아, 굉장히 너무나 다양한 그 이제 분리배출? 뭐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자원순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뭘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거, 그런 차원 좀 넘어서 정말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돈을 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진 만큼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교육해야 되고 시민들이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인스타에 가끔씩 이제 하나씩 올리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탄소 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순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IPCC 이호성 의장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 그게 AR6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개인의 순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는 활동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게 당장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계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 공부겠죠. 공부를 하면서 나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플라스틱을 쓰지 맙시다라고 배웠어요. 항상 저희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쓰지 말자고 하진 않았죠. 네. 왜냐하면 네네네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쓰레기를 쓰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일회용을 쓰지 말자고 한 건데 우리 그렇죠. 온갖 게 이게 다 네. 플라스틱인데 이 옷도 플라스틱 맞아요. 아니에요? 네. 다 플라스틱이지. 플라스틱을 맞아요, 어떻게 쓰지 말 일회용이지 일회용. 자, 일회용 플라스틱도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일회용 플라스틱마저도.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플라스틱 뭐 이런 거를 지금도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쓰면 그냥 버리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버리는 시대도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쓰고 재활용을 하고 물질 재활용을 하고 뭐 화학도 재활용을 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탄소 중립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저 PT에 보시면 전체 넘겨요? 2페이지 할 거예요. 페이지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카메라 저기. 여기구나. 네. 죄송해요. 여기 그 6월 달에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한 순환 경제에 대한 앞으로 로드맵을 한 자료예요. 환경부에 그 이제 가면 이 자료는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죠. 그게 첫 번째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페이지 중에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네. 거요? 화면 왼쪽에? 네. 50년 배출 전망치의 45% 감축 가능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순환 경제에서 209억 톤 중에 순환 경제에서 45%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리배출과 관련된 맞아요. 유산업에서 45%를 감축한다는 건가요? 재활용이라는 거,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그치. 고철, 뭐 뭐 하여튼 음식물, 재활용. 뭐 이런 재활용 산업에서 그게 네. 얼마입니까? 45%. 45%면 한 100억 톤? 그 정도 네, 되겠는데요? 100억 톤 되겠죠? 네. 100억 톤 정도를 저희가 이 탄소를 감축해야지 저희 2050년 순환 시나리오 써 있는 거 있죠? 234억 톤이네요. 저만큼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얼마만큼 줄입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저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부분 2050 베이스라인에 플라스틱 제일 높잖아요. 그죠? 저기 2050 순환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야 되는 오른쪽에 거죠. 있는 거가 요게 4대 탄소 중에 요 지금 순환 경제에 속하는 부분인 거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있는 게. 왼쪽 맨 끝에 있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그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을 때 저만큼 배출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세 아니 개가 내 얘기는 지금 저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오른쪽 오른쪽 표의 맨 왼쪽에 이제 칼라가 있는 막대기. 그 오른쪽 표에 맨 첫 번째 거 2050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그게 우리가 노력 안 했을 때 5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맨 오른쪽 맨 끝에 2050 순환 시나리오 우리가 저걸 다 잘했을 때 목표가 23억 톤을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감 목표가 이게 45%에 해당해 한 100억 톤 정도 줄인다는 건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요 거지? 순환 경제를 통해서 53억 톤에서 네. 23억 톤을 줄이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300억 톤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 300억 톤이 재생원료 사용, 물질 이용 효율성, 순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순환 비즈니스 모델이 실천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이제 지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이제 그
재활용이라는 거, 플라스틱 포함 다른 모든 제품, 모든 이제 자원들에 대한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2050 요 이제 순환 시나리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나 그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이 그러면 이 너무 막대한 목표를 순환 경제에다가 다 던져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의 여러 인벤토리 중에 음.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에 저기 음. 산업 부분이죠. 그죠? 네네네. 산업 부분은 그렇게 작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중에서 요만큼 이겠죠. 그래서 실제는 전체 인벤토리 중에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에요. 뭐 전환,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없는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산업 중에서도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민들 앞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업 부분에 거기에서 45%구나 전체가 네네. 아니라. 그래서 예. 사실 왜냐하면 저희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셔요. 크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에 산업 부문이 사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다고 내가 맞아요. 들었거든. 그죠? 근데 얼마 크진 않아요. 네. 제일 큰 건 전환이고, 그쵸. 네. 이제 발전소 뭐 이런 거 네. 전환이고요. 자, 이 표를 좀 봐주세요. 2016년 플라스틱 시장 현황이거든요. 시장 현황인데 지금 현재 새로 생산하고 있는 게 30억 톤이에요. 30억 톤이고 이 중에 얼마만큼을 재활용하고 있나요? 재활용하고 있는 거 그만큼 16%. 16%. 2016년이니까 지금 조금 늘었겠죠? 16%. 그리고 소각 25%, 매립 40%, 무단으로 버려지는 거 19%. 이게 2016년도의 플라스틱 시장 현황이래요. 이게 전 세계적 글로벌 전 세계 현황인 거죠? 전 세계 글로벌 현황이고 그 중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메카니컬 리사이클링, 이제 물질 재활용이 이게 12%고 되게 조금인 부분이 이제 1%. 케미컬 리사이클링 1%.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총 13% 정도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게 2030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하네요. 자, 보십시오. 아까 얼마였습니까? 30억 톤이었죠. 네. 44억 톤. 약 몇 프로가 증가했어요? 50%? 150%라고 해야 되나? 아까 30, 아까 15억 30 톤. 아니었나? 잠깐만. 300에서 300이었으니까 45면은 그러네요. 저희 14억 150%. 톤. 네. 그 정도가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생산량 그만큼 증가해요. 생산이 네, 증가해서 양이 그만큼 많아지는 양이 거죠.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하는 거 그 중에 아까 20%가 안 됐죠? 네. 그거를 몇 프로입니까? 50%를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2023년이죠. 네. 재활용하는 퍼센트가 조금 올랐겠네요. 그죠? 오른 상태에서 거기서 배 이상을 해야지 요 2030년도 플라스틱의 재활용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재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몇 배는 더 해야지 저런 목표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재활용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중이 되게 작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네. 때 비중이 작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달성해야 되는 탄소 중립 목표에 있어서도 이 차지하는 네. 비중은 되게 작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작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거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이긴 그렇죠. 하네요. 이게 그냥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양은 작지만 쓰는 양은 작지만 네. 전 세계 4위의 정유 회사예요. 정유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정유 회사. 석유화학 전 세계 4위예요. 저희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4위이기 때문에 저 50%의 이제 생산량에서 50%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재활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술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걸 되게 폐기물의 처리 일부를 굉장히 등한시했었어요. 열심히 안 했죠. 그냥 사람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뭐 그렇게 했었죠. 대기업이 이 재활용이라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시작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치, 코로나 터지고 나서인 네. 것 같아요. ESG라는 게 딱 터지고 그리고 탄소 국경 제도에 플라스틱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자기 빵 뜬 거죠.
그 전에는 사실은 그냥 폐기물을 치우는 일부의 산업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리배출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분리배출은 한계가 있고 그거보다 이거를 더 많이 재활용하고 더 많이 이제 그 고부가치하는 그런 기술들이 근데 뭔가 그 기술은 만들어줘야지. 나오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분리배출은 사실 생활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도 일부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분리배출을 사실 잘 해야 재활용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 우린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다만 인식이 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얘가 재활용되는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 잘하는 거 상관없이 그 뭐지 재활용이 잘 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수를 잘하는 거하고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회수를 잘하는 거는 국민이고 재활용을 하는 거는 업자나 나라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위예요. 저희가 회수율로만 따지면. 회수율로. 그래서 1위가 어디? 일본이에요? 독일입니다. 독일. 네.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네? 일본은 재활용률이 높아요. 회수율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저희는 이 자원순환이라는 거를 폐기물을 그냥 안정적으로 치우는 거? 요 정도 수준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이 네.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현재 자원순환 산업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미지로 오고 있어요. 되게 많은 거를 해왔지만 산업적으로 이거를 이제 성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이게 지금 뒤에 몇 페이지 남아있긴 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게 그러냐면 이 자원순환 경제에 대한 이 분리배출 쪽은 사실은 이게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다 청소 보니까 행정 일환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규격화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지만 그게 각 지역마다 분리배출 업체를 어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혹시 이 자원순환 쪽이 더 발전하지 할 수 없는 버틀넥이 되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하고 환경부나 이런 쪽은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던 분들이 네. 이제 그 플라스틱이든지 고철이든지 이걸 주워서 생계로 수단을 삼았잖아요. 네네. 플라스틱도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게 발전해오다가 2003년도 EPR 제도가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제도적으로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를 재환순환을 잘 하도록 관리하지 않았어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그러니까, 차원에서. 그렇죠. 네. 쓰레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규제가 발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는 잘해. 왜냐하면 환경부 거니까. 환경부는 규제부서죠. 그죠? 아까 제가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게 그래서 조금씩 이게 산업적인 부분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순환 경제가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아까 네. 그거잖아. 그렇죠. 그죠?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미래소년 커져야 되죠. 코나니에서 나오듯이 플라스틱으로 뭔가 달벌을 쓰는 거. 빵을 만들 수는 물론 빵을 없겠지만 만들 수 없겠지만. 빵을 담는 케이스는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빵을 만들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보틀 투 보틀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에서 물질로 만들 재활용 이런 걸 하게 되죠. 그쵸. 네. 지금 플라스틱이 다시 원재료로 가는 게 너무 어렵지만 맞아요. 나중에 그게 쉽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이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 성장하면 뭐 제조 기술만 성장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시민들의 모든 사회, 시민들의 활동, 교육, 그다음에 뭐 캠페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소비하고도 다 연관이 다 되죠. 자원순환은 소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요. 소비자들이 자원순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궁극적으로 쭉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이제 폐기물의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진짜 전문가가 돼야지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그게 그렇게 쉽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가? 물론 이거를 제가 처음 아마 그 시민들한테 이런 거를 뭐 가르치겠다 뭐 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실제 뭐 선별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뭐 이걸 분리해내고 이런 거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다만 뭐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분리배출 잘해라 이 정도 수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나 뭐 네. 이런 거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고도화란 말 자꾸 나오는데 이게 고도화 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잘 회수가 돼야 돼요. 그니까. 네, 그러면 내가 잘 회수를 하거나 사람들을 잘 회수하게 만들거나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이런 거에 다 이제 뭐 강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교육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꼭지가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자원순환 정말 이제 그 강의 소재로 아주 그냥 딱 좋은 그런 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진국과 격차 해소를 위해 고품질 재활용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이 떨어진대요. 우리나라 회수 정말 잘하는데 재활용 정말 잘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나중에 기술은 우리나라가 기술이 딴 나라보다 떨어진다는 건 좀 기분 나쁜데? 자존심 상하고?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이제 고도화에 들어가는 여러 기술들 있죠. 예를 들면 광학선별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대부분 다 독일 기계예요. 우리나라 거 기계로 지금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돌아간다고 들어본 공장이 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뒤에 그러니까 얘를 재활용하기 위한 이 산업에 대한 발전이 정부가 투자를 안 하고 관심이 없어서 어찌 보면 유능한 사람이 이 시장에 못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아파트에서 네. 분리배출 정확하게 해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일단 플라스틱인 거 다 일단 담아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알아서 가져가서 분리할 테니. 음. 그래서 회수율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근데 약간 그런 편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특별히 그래봐야 투명 페트병 일부. 근데 투명 페트병도 저는 저희 그것도 동네 같은 정부가- 경우는 어느 날은 분리를 하더니 최근에는 또 그냥 막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정부의 생각이지. 음. 가져가다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자, 이 표에서 보면 순환경제 발전하면 이 고품위 원료화라고 돼 있어요. 이 파란색 글씨로 가운데. 고품위 원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품위 원료화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국내에 있는 그 대기업들이나 네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조사들이 좋은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재생 원료를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 고품질의 그 제품에 쓸 수 있는 고품질의 원료를 못 만들어요. 예를 들면 페트병 우리가 열심히 네네. 분리배출하죠. 투명 페트병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게 섬유로 갈 수 있는 분리배출에서 섬유로 하고 있는 거는 5%도 안 돼요. 5%도 안 되네. 네. 20%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이고 걔가 섬유로 가는 율은 5%? 네, 전체 근데 사실 재활용 가장 것 중에 좋은 5%. 거는 얘가 섬유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페트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페트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거는 거의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 일부 대기업들이 굳이 생활 속에 모여 있는 거를 깨끗하게 하거나 고품질로 분리배출해가지고 그거를 뭐 제품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원래 만들 수 있는 거, 원래 깨끗한 거, 깨끗하게 모여지는 거, 우리하고는 생활 속에서 이제 수집되지 않는 거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용기에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분리배출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플라스틱은 현재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 불가능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아직 그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 폐기물의 처리 이걸 넘어서 이제 질적 고부가치 산업 원료화가 돼야지 이게 ESG도 되고, 네,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결국 거죠. 왜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음. 50% 얘기했는데 올해 환경부가 30% 정도를 그 재생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고시를 한 거죠. 고시 안 했어요. 고시까지는 안 네. 하고 고시 못 가이드만 해요. 가이드만. 고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시장이 올 거라는 건 예상은 해요. 네. 예상은 하는데, 만약에 30%라고 이제 그거를 고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국내에서 30%쓸 수 있는 원료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고품질의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5% 만든다. 그러면 25%는 외국에 사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뭐 이제 그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원료 사오면 안 된다. 수입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원료 뭐 수입하는 거 규제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고 있는 판국에 기업들한테 30%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 쓰세요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하면은 쓸 수 있는 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실제로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서 이 재활용 제품을 활용해가지고 비율을 높이는 쪽보다는 뭐 바이오 플라스틱 네네네. 이런 쪽으로의 투자를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거네,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네. 열분해요 생산 확대예요. 그리고 고급 연료화 전환입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네. 이제 뭐 CE9 프로젝트 돼 있죠. 이게 네네네. 환경부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순환 경제 관련된 비전이죠. 목표라는 걸 제시했는데 그 중에 9개 분야. 이 9개 분야는 우리가 산업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분야예요. 그 분야 중에 첫 번째가 석유화학 분야 중에 열분해유 생산 확대, 그리고 고급 연료화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열분해유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열심히 적극 밀고 있는 그런 기술이죠. 열분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하루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아로마티카는 조인 더 서클이라고 보틀 투 보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네. 이게 국내 기술이 아니냐고. 그 원료가 좋으면 보틀 투 보틀하는 거는 국내 기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는 건데 네, 기술은 실제로 있죠. 그게 네, 상용화라고 할 정도의 양이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깨끗하게 수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일부만 생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회사에서 만드는 양은 우리나라 전체 양이 100이면 0.1%도 안 될 거예요. 0.001%나 될 거예요. 이제 막 초기 단계인 거죠. 정말 초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송이나 광고에서 막 나오잖아요. 뭐 어디서 뭘 만들었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 실제 상용화된 것보다는 보통 그걸로 회사를 띄우거나 그렇죠. 영업 활로를 네. 개척하거나 해서 만드는 마케팅 자료가 상당히 많고요. 걔가 시장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로마티카라는 곳이 기술을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일부 아마 하고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확산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벌써 염화칼륨을 불가사리로 만드는 얘기가 네네네. 3년 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시장에서 쓰이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지? 뭐? 그 전문용어로 기립밭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기립밭이? 조각. 기립밭이? 왜 필레? 아니 그걸 뭐라? 공정 부산물. 공정 부산물. 공정 부산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용어 되게 이상해 근데. 나도 이상하네. 기립밭이 맨날 하다가 기립밭이 뭐야? 일본어예요? 일본어 혹시 여기 짜투리. 정인님 혹시 그쪽에 어디서 쓰는 용어 아닐까? 아니요, 군밤자리님이 엄청 웃으시는 게 아는 단어인가 봐. 짜투리 그래, 맞네. 그래 맞아요, 봐. 짜투리. 정인님, 맞아요. 그렇지. 정인님한테 얼른 물어봤어야 돼. 그쪽이 그 짜투리는 전문가야. 이미 다시 녹여서 원료 제품을 다시 만들 때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재활용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원료를 다시 사용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잘라서 썼던 네네. 짜투리. 그렇죠. 그걸 다시 녹여서 원료를 다시 사용을 해요. 그거는 이제 원래 네. 깨끗하고 원래 원료였던 것 중에 쓰고 남은 거니까 걔는 재활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공정 부산물이니까 그렇죠. 다시 네. 그냥 원료에다가 네네. 그거랑 똑같네 일종의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요리하다가 이렇게 만두피 이렇게 똥똥똥똥 하고 나면 남은 거? 찌끄러미를 다시 다시 뭉쳐서 빚어가지고 그렇지. 다시 만두피를 똑같아요, 빚어내는 맞아요. 거? 그 정도? 네, 그렇죠. 그거는 재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용한 원료를 PCR이라고 하지도 않죠. PIR? 오, PIR이. 정희님, 이 PIR 뭔지 설명 좀 한번 마이크 틀어놓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 네, 잠깐 설명드릴게요. PCR 같은 경우는 소비자까지 가서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고요. PIR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래서 공장 내에서 발생한 스크랩들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를 갖다 PR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재활용의 한 분야로는 보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PCR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공장에 나온 부산물 가지고 PCR이라고 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PIR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보통 왜 그 화장품 용기가 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PR에서 뺀다 그랬나 그랬죠. PCR에서 뺀다. PCR에서 뺀다고 그때 작년에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나? 작년 걸 제가 어떻게 기억해? 아니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놓고 뭘 기억을 못한다면 어떡해. 기억 못해, 기억 못해. 내 머릿속에 무슨 지우개가 들었나. 작년 걸 제가 어떻게 기억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화장품 용기가 네. 빈 용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 다시 들어온 건 얘네들 재활용을 못 하는데 공병들 있잖아. 공병들, 그래. 공병들 가지고 하는 거를 얘네 그 공병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그 공병을 가지고 재활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비중에 넣으니까 이게 되게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서 뺀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EPR 제도에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재활용으로 쳐주지 않아요. 왜요? 응? 왜 인쇄가 잘못되고 어차피 버려질 폐기물인데 폐기물장까지 가지 않고 바로 이 공장에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보내서 결국은 재활용되는 건데 왜 재활용률에 포함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거를 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따로 분류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객 소비자한테 한번 돌았던 물건과 그 산업 내에서 도는 거를 따로 분류해서 본다는 그렇게 의미로 들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PCR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해서 그 제조사가 내가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팔았으니까 판 만큼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안 팔았잖아. 네? 내가 다시 썼잖아.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그건 그냥 내가 다시 쓴 거야. 그냥 재사용한 거지.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을 한 거네. 공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폐기물로 보지도 않고 재활용 원료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재활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EPR 제도 내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EPR. APR. 나왔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술은 열분해 이후 생산하고 고급 연료와 전환이에요. 자, 여기 열분해에 대한 내용이 다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건 신문 기사예요. 한국형 탄소 중립 기술 개발 더 있나 안 보이네. 뒤로 어떻게 하는 거야? 100대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 100대 핵심 기술 중에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해중압, 열분해 가스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되는 이제 그 순환 경제를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무조건 개발해야 될 10대 전략 기술에 요게 이제 자원순환 부분 5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중에 이제 우리는 폐플라스 자동 선별하고 폐플라스 열분해 요게 지금 환경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C9 아까 그 9개 기술 중에 이 2개가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인스타에서 보여줬던 게 그 자동 네, 선별인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100대 기술 중에 이게 이제 선별하고 열분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거죠. 자동 선별은 아직도 쉽지 않다면서요? 사람이 더 잘 본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실제 저희가 다음 강의 때 얘기할 거고. 자, 이거 볼게요. 이게 다른 기사예요. 단순히 부수고 녹이는 게 아니다. 플라스틱 역재생 다시 신의 선물로라는 기사고요. 폐비닐 골칫덩어리 깜짝 변신에 모셔간다. 이제 구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가.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가 중부 플라스틱, 중부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일 거예요. 그 회사의 열분해 로, 뒤에 보이는 게 열분해 로거든요. 여기는 원래 물질 재활용을 잘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열분해로 요즘 많이 투자해서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해주면 뭐가 뭐로 바뀌는 거죠? 저 플라스틱을 음. 잘게 잘라서 녹여가지고 원료를 만들고 이 원료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트병이 아니요. 섬유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 재활용이죠. 아, 네, 그게 물질 네네네. 재활용이에요. 그런 종류죠. 근데 저기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싼 원료, 폐비닐이랑 이런 걸 가지고 음. 이제 싼 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정화조, 뭐 정화조나 뭐 카스토퍼, 그리고 뭐 점자 블록, 그리고 전선 보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 회사가 이제 열분해라는 거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다음 기사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맨 밑에 거 읽어볼게요. 맨 밑에 거. 초기 사업만 해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폐비닐을 최근에는 25톤 트럭 기준으로 여기 얼마야? 120만 원에 사고 있대요. 한 톤당 얼마요? 톤당 5만 원이에요. 네. 꽤, 자, 어. 불과 2년 전만 해도 폐비닐, 우리가 이제 그 폐비닐은 쓰레기다, 네. 잘 처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전 국민이 비닐 줄이기 막 운동 열심히 했어요. 네. 맞죠? 네. 그 비닐이에요. 그리고 그 비닐이 그때는 오히려 120만 원을 주고 내가 버려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거꾸로 12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자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폐비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많은, 폐비닐은 우리가 엄청 많이 버리는데. 엄청 많이 버리는데 엄청나게 부족해요. 여기 그게 보시면 부족하다는 이유가 그러면 분리수거할 때 이물질을 많이 붙이거나 그래서 네. 그런 건가? 자, 왜 그때 잠깐 저 유튜브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폐비닐 같은 경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버리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여기서 또 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자, 이게- 잘 얘기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열분해라는 기술이 굉장히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무거나 막 섞여 있으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생산하는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쵸?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 못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돈을 못 벌면 재활용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이제 120만 원 예전에 받았다가 내가 돈 주고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걸 사가는 사람들은 아니 나 근데 지금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이 폐비닐이 그러면 이렇게 판매할 정도로 나오는 게 생활 폐기물에 나오는 거를 네, 120만 저거- 원에 사갈 것 같진 않은데? 저거 생활 폐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다고 돈을 하나도 못 받는데 저 돈 누가 모르죠. 받아요? 저 돈은 누가 벌겠어요?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장이 받나? 아니죠. 누가 받지? 나 정말 이게 궁금한데. 아니 저거는 왜냐하면 선별장에서 선별장에서 선별해가지고 잘 해주면 그렇죠. 좋은 비닐을 선별해내는 선별장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 작업하는 인건비를 받아가는 그렇죠. 거구나 일종의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네. 저기 뒤에 보이는 열분의 로가 있죠. 네네네. 뒤에 사진에 보면 뒤에 큰 통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폐비닐 압축품이라는 걸 막 이렇게 넣을 텐데 그 넣는 그 비닐의 원료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 혹시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소비자들은 버리잖아요. 분리 배출을 해. 그러면 이게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지 선별장에 가기 전에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회수하고요. 선별하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내서 맨 마지막이 결국은 얘를 융합하거나 뭐지? 열분해하거나 예, 그렇게 뭐- 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애들은 수거하는 애들은 어차피 얘가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럼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던 선별하는 사람들이 이 120만 원을 받을 확률이 높겠네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네. 선별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음, 예전엔 120만 원 주고 갔던 거를 무상으로만 가도 그냥 땡큐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는 돈을 저 받는 거지. 120만 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예전에?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버는데 그걸 했을 리가 없잖아. 해야지. 왜냐하면 폐비닐만 하는 사업자는 없어요. 페트도 해야 되고 플라스틱도 해야 되고 유리병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폐비닐은 돈을 못 버는 항목이었을 뿐이에요. 같이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만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역전이 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분해라는 거를 하겠다고 대기업들이 저 위에 기사에 보면 SK 지오센트릭, 칼텍스, 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한 8개 정도 될 거예요. 8개 정유회사가
전국에다 열분의 그 음. 공장들을 막 차렸어요. 음. 이제 곧 이제 SK의 울산 공장이 돌아갈 거예요. 1년에 60만 톤인가? 어. 뭐 그럴 겁니다. 아니, 1년에 6만 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6만 톤이 너무 작다. 6만 톤 맞아요. 6만 톤. 네, 6만 톤인데 6만 톤이면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하는 EPR 제도에서 생산하는 필름의 양의 10%가 넘어요. 그럼 꽤 많은 거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저 비닐은 가져가봐 20%도 아, 그건 수율이고 수율. 전체 양의 저 하나의 공장이 처리하는 양이 1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8개 공장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폐 비닐을 가지고 이제 그 고용료를 만들거나 열분해를 하거나 이런 회사도 있죠. 그 회사는 다 네네네. 문을 닫아야 돼. 저기 공장이 다 물건 이제 폐 비닐이 가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경쟁이 심하겠어요. 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저 공장들이 곧 1년 내로 1, 2년 내로 막 지어질 텐데 그러면 그 시대로 가면은 저 폐 비닐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이제 만들어질 아니 근데 거라고. 나는 이런 걸 보면 약간 사실 조금 답답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네. 시장 사이즈가 있으면 그 안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비닐이나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추세잖아. 뭐 이제 이걸 엇박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만약에 답답한데? 나는 좀 우리가 이제 답답한데? 일회용 비닐이라고 일회용 비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일회용 비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부터 그런 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죠. 그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원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아, 네. 저기, 정희님이 얘기했던 거에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이 수거 체계나 여기가 되게 엉성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그냥 먼저 발전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을 다 싹싹 끌어 모아서 깨끗한 거 들어온 거 할 거 없이 다 모아봐야 100톤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만드는 시설이 200톤이 되면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질문 주신 게 중에 열분의 유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궁금한 거지. 열분의 유는 이제 그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열분의 유 자체를 그냥 원료로 쓰기도 하고, 난방 원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ESG 하기 전에 기존에도 열분의 업체는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가 망하고 만들었다 망하고 되게 가면은 불도 많이 나고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서 보일러에 떼거나 발전소에 이제 그 디젤 발전소 시동유를 쓰거나 아름아름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열분의 유 자체를 다시 크래킹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납사나 이런 화학적 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유 공정에서 이걸 이제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부가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또 질문이 폐비닐을 열 분해유로 만드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게 사업이 다시 하고 있다는 거는 과거보다 폐비닐을 열 분해유로 만드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거나 네. 그죠? 그러니까 원유 들어오는 것보다 얘가 지금 더 이제 비싸죠. 더 비싼데도 한다고? 네, 해야 돼요. 네. 그건 법 때문에 규제 때문에? 법이라기보다 정유회사가 이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카본 탄소 풋프린트를 줄이자는 취지가 그렇죠. 있다. 이제 탄소 국경세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거나 석유화학 관련 제품 만들 때 이제 재생유를 사용을 해서 네. 재활용 얼마큼 했다. 뭐 이런 이제 기준들이 되게 저희는 느낄 수 없지만 심각한 수준의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맞추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유사들 이건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냥 내가 이 석유화학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못 파는 거야. 아니면은 ESG 규제 그렇죠. 때문에 그렇구나. 돈 많이 내고 해야 되고 바이어들이 안 사요. 그리고 공급망 국제적인 공급망 채널에서 이제 독일에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환경단체가 너네 재생 원료 같은 거 안 쓴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원료를 너네 납품받았다. 그러니까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회사하고 계약 끊어.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리스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 회사들이
재생유라는 걸 가지고 화학적 제약 무조건 해야 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기름 묻은 비닐 그냥 버려도 된다. 어차피 분해할 거니까. 거니까. 네. 라고 했는데 맞는 거죠? 조금이겠지. 아, 그치. 조금 묻어 있는 조금 거지. 묻어 있는 그러니까 게 그때 얘기했던 괜찮지. 게 뭐였냐면 네. 김에 묻어 있는 김? 기름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건 근데 하나 고민되는 건 소금이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금, 염소. 그쵸. 음, 그래서 저는 네. 그 밑에 있는 기름이 있는 거는 그냥 버리고 이게 그냥 왜 기름만 묻어 나오는 거는 버리는데 소금이 같이 있으면 그냥 맞아요. 일반 쓰레기로 네. 배출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유 회사에서 이제 열분해유를 이제 그 정유 공장에 넣으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염소 수치예요. 그러니까 염소라는 게 함량 기준 미달로 들어와야지 정유하는 그 공정에서 열분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분리배출하는 것들은 염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PVC 비닐들은 아직도 뭐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고민되는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버리는 거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지. 새우깡은 조금 짭짤하다? 짭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소비자 입장에서 드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면 버려도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소금이 한 봉다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소금 네. 담아놓은 봉다리를 쓰지 않으면 그렇죠, 얼마나 괜찮다. 잘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늘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우리나라 국정과제. 맞아요. 그쵸?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제가 얘기하는 국정 과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폐비닐에 대한 고도화 선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재생 원료들이 되게 그 비싸게 되는 거죠. 그죠? 폐비닐도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전에는 폐비닐은 돈이 안 돼서 그래서 뭐 가져가네 마네 네네네. 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정이 일단 바뀌긴 하네요. 불과 언제입니까? 10년 안 된 것 같은데? 10년이 뭡니까? 폐비닐 그죠? 수거 사태 터진 지가 한 코로나 6년? 전. 네.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10년 안 네.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요 플라스틱 78년?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네.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폐비닐 수거 사태 때문에. 음. 근데 그거 발생된 지가 이제 불과 몇 년 그리고 전인데. 그때 중국이 폐비닐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때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아니고. 음. 네. 그때 폐비닐에 대한 이슈는 베트남에서 갔다가 너네 쓰레기 너네 가져가 뭐 이런 거. 아, 그 중국이 아니라 네, 베트남이었어요? 중국이 아니었어요. 음. 아, 필리핀 그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열분해라는 기술이 너무나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밀다 보니까 이 폐비닐에 대한 이제 고도화 선별이나 이 분리배출을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 폐비닐 말고 다른 플라스틱, PP 뭐 이런 생활에 쓰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제 이 열분해로 가서 그냥 녹여서 화학적 원료로 그냥 사용하자. 뭐 이런 시대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물질 재활용이 화학적 재활용보다 우선돼요. 아. 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도 물질 재활용은 뭐 플러스의 영향이 있지만 사실 화학적 재활용은 실제 신재보다 더 온실가스 발생량이 더 많다 그래요. 아, 화학적 재활용이요? 네.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그 양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실제 그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신재 사용하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파는데 재생유나 이런 거를 안 쓰면 못 파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네. 품질 인증제. 우리 재활용 플라스틱 뭔가 만들어가지고 제품 만들고 원료를 만들고 할 때 품질 인증받는다? 이거 굉장히 먼 얘기였었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 재활용이라는 거를 관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냥 팔리면 되지. 잘 팔면 되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품질 관리를 안 하니까 내가 그냥 낮은 품질에 낮은 기술 가지고 그냥 팔릴 수 있으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신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네.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품질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고품질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고도화 제품을 만들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돈도 많이 주겠다 하는 거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품질 인증제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네네. 이게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차라리 정말 이제 분리배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져다가 그냥 이거 가져다가 녹여서 그냥 원료를 만들어. 깨끗한 원료를 만들어. 그런 기술이 있어. 그럼 획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분리배출 안 해도 돼.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멀었어. 안 돼. 자, 그 실제 우리가 단일 플라스틱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P, PP. 네. 뭐 페트는 이제 굉장히 좀 고도화됐으니까 좀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원료가 P, PP, PS 이런 PS? 네. 네. 이런 원료인데 걔네들은 100%짜리를 못 만들어요. 아, 왜죠? 못 만들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대기업도 하고 싶어. 미치게 하고 싶어. 하지만 100%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 그 100%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열분해로 그냥 녹여버리자. 그래서 네. 열분해유가 계속 그런 열분해가 거죠. 중요하다고 하는 아까 거고요. 이제 폐비닐을 이제 12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죠? 120만 원인데 제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한 4,500만 원 정도. 자기가 그 분리 네네. 선별해 폐비닐 가지고 만드는 원료가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네. 굉장히 고품질이죠. 그죠? 근데 얘를 그냥 월분해해서 그냥 원료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게 지금 현재 PPP. 그런 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고도화해서 물질 재활용으로 좋은 걸 만들 건지 그냥 다 빼고 그냥 열분해로 그냥 몽땅 가서 그냥 열분해유를 통해서 어떤 거를 만들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이게 아마 판가름이 날 거예요. 아직은 열분의 유로 활용되는 거는 제한적일 텐데 앞으로 그렇죠, 네. 점점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거다.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이 PPP를 가지고 실제 물질 재활용하기 위해서 고순도 100%짜리 못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분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품질의 원료가 그런 원료들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민생들은 그 이제 정부 정책하고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뭔가 산업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에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100%는 아니지만 지금 90%짜리 만들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98%짜리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시장이 열려요. 그게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도 보면 뭐 초격차 기술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현미경 가지고 아니면 어떤 집에서 어떤 이제 그 뭐랄까요? 이거를 레이저 빔을 딱 쏘면 얘는 PP야. 뭐 이렇게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엄청난 기술력이 높은 그런 그렇게 기술력이 좋으면 뭐해? 분리 배출하면은 한꺼번에 들고 가는데. 그렇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시스템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겠죠. 그죠? 네. 같이 바뀌어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품질 인증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저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사용 목표 30년에 30%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2023년 이게 올해 30년에 30%였구나. 네,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2023년도에 지금 3%래.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환경부가 발표한 게 이거였거든. 30% 쓰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하겠다를 근데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현재 3%인데 저 3%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판국에 조금만 지나면 30년까지 30% 해야 된대. 그러면은 엄청난 목표다. 우리 도대체 뭘 얼마큼 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소비자는. 네? 근데 그 발판이 회수가 잘 되지 않으면 저거 못 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회수를 되게 잘하잖아. 회수를 잘하니까 이제 선별하고 거기 수거와 선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해.
앞으로도 못할 거냐 이거지. 30년에도 못할 거냐? 아니죠. 이게 조금씩 변해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율이 되게 높다며. 회수율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30%라는 거는 소비자보다는 이 중간에 수거하고 선별하는 애들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고도화돼서 할 거고 지금 10대 기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겠어. 그죠? 지금 내가 선별장을 새로 짓지는 못하지만 지금 노화되는 걸 새로 바꿀 거야.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줘. 뭐 아예 그냥 바꾸라고 한 50%? 뭐 이런 사업비를 아예 그냥 줘버려. 새로운 기술로 바꾸라 그러고. 그리고 뭐 EPR에 의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지용을 받으려면 자동 선별기가 놓여져 있지 않으면 너네 거는 뭐 D급, 자동 선별기 있으면 A급,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준단 말이에요.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를 해라라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아져도 회수가 똑같아. 똑같으면 얘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100%짜리가 되는데 회수율이 그러니까 그 품질 낮으면 이 중간 기술에서 사람 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전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비싼 돈 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최상성이 안 나와. 그럼 누가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성장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인데 30년 30%? 실제 저 수치적으로 3% 30% 되려면 10배잖아. 근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3배 이상, 그러니까 3년에 3배면 1년에 2배씩 뛰어야 되는 거네. 그죠? 지금 이제 작지 7년,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10배잖아. 30년, 7년 동안 10배가 올라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 그러니까. 요런 시장이. 근데 재활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거, 플라스틱 배출량은 어때요? 점점 줄여가려고 노력하죠. 줄진 않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 노력만 열심히 해야지. 우리 기후 PD만 노력하나? 아니, 많이 노력하는데 실제 양이 줄진 않아. 네, 왜냐하면 양이 준다는 거는 소비가 준다는 얘기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플라스틱 컵을 일주일에 7개 썼어. 그러면 지금은 한 5개 쓴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고 있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도 줄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줄어드는 게 맞는데 사실 안 줄어. 아니, 그러니까 더 배출은 더 많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자꾸 내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리배출 하는 거 외에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 배출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전체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만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는 잘 하는 사람들만 보잖아. 내 주변에는 분리배출 잘하는 사람밖에 없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분리배출 잘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보고 있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훨씬 더 많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10배라는 거는 재활용을 분리배출한 양이 1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네. 부가가치. 아까 이 페이지인가요? 여기요. 네.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재활용률을 가지고 더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부가가치 또는 고품질의 제품들이 저렇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캔시머. 캔시머? 플라스틱 컵 위에 알루미늄 뚜껑 있는 건가? 그거 맞죠? 그게 그 플라스틱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 있는 거. 요거. 그죠? 네. 그거 아까 일반 쓰레기로 벌어진다네요. 그죠? 페트하는 공정들이 그거를 분리해내는 이제 그 분쇄기. 페트를 분쇄하는 분쇄기는 한 종류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캔시머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약간의 그린워싱인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지난번에 메일바이오 드링킹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사례 같아. 맞아요. 종이팩인데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플라스틱을 괜히 결합을 해놓은 거지. 맞아. 네. 마케팅의 일환이겠죠, 그죠? 마케팅의 일환이고. 왜 만들었지 도대체? 오히려 얘가 분리도 안 되니까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쓰레기를 양산하는 거잖아. 그런 걸 감시 감독은 안 그래서 하나? 여기에 지금 여기 내용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위원회 같은 거 무슨 이제 그 센터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순환 자원이 될 수 있게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아니 규제해 진짜 나가고 여기 변화가 잠깐 되겠지.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그런 물건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욕 먹는 거 있잖아. 그 메일 바이오 드링킹 말고 이 캔시머도 있지만 네, 최근에 카프리선 빨대 그 종이 빨대를 만들었다? 네. 근데 이게 꽂히지가 않는 욕 거예요. 엄청 먹었지, 맞아, 맞아. 근데 네. 그거 도대체 그런 거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 이게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 너무 똑똑해.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해.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규제를 하면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생산 책임 재활용 대단의 제도를 운영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네? 그럼 이 불법을 막는 법을 만들어. 그러면 만들잖아? 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잘잘잘 뭔가 이렇게 빠져나온 구멍을 잘 그러니까 만들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열심히 닦아서 분리배출했는데 걔는 가가지고 오히려 걔가 네네네.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었으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캔으로만 만들었으면 캔으로 나가서 가져했을 그렇겠지. 텐데 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복합 재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복합 재질 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는 스터디 리더님들 네.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몇 시까지인가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장 거의 다 네, 올 것 거의 다올것 같고요. 같아요. 이거 저희가 Q&A 포함해서 칼같이 10시에는 마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높으나 현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게 멀어 보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려 그러면 기술적인 발전과 이제 회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나눠지겠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할이 이제 늘어날 거다. 시민들이 해야 될. 음, 여기 보면은 이게 아까 고품질 분리배출 회수 체계 마련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음, 폐플라스틱도 이 회수 체계, 이 분리배출 회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회수 부분의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선별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뭐 열분해하고 이 정도를 지금 타겟을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회수 체계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배터리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지만 요즘 이 배터리 때문에 소형 가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소형 가전은 뭐 한번 또 따로 할 텐데 소형 가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요 배터리 회수하겠다고. 소형 가전 중에 요 충전식 배터리 요만한 거 리튬이온 배터리 그거 소형 가전 이제 그거 해치하면 요거 0.5%인가 5% 미만이에요. 그게 작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거 회수하겠다고 이 소형 가전 제품들이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원래 소형 가전은 예전에 이제 다른 것들은 돈을 내고 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근데 소형 가전은 돈 안 받더라고요. 무상 배출이었죠. 예. 무상 배출이었죠. 이제 그 돈 받은 날이 곧 올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고 그럼요. 던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회수를 고도하고 이제 이제 조만간 고물 조만간. 바꿔가지고 엿바꿔 먹는 게 다시 그렇죠. 오는 그 세상에 다시 오는 거야. 내가 엿바꿔 먹는 게. 갖다 이제 파는 시대가 곧 온다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는 왜 우리 엿바꿔 먹었잖아. 여기 봐 여기 그 첫 번째 줄에 네. 폐플라스틱 보면 무인 회수 시설 등 편리한 인프라 확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네네네. 요게 그거예요. 이게 400이 그러니까. 써 있는 게 그 뭐지? 슈퍼빈? 네네네네. 요거 우리 10원씩 받잖아. 네. 넣으면 10원씩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나 뭐 소형 가전이든지 자원화될 수 있는 건 이제 돈 주고 파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미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확대될 거예요. 이걸 돈을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방법적인 논은 그러니까 하겠지만. 이게 다시 이 시장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집에 쓸만한 걸 다 돈 주고 팔았잖아요. 네. 보물상에. 네. 그러고 있던 어느 순간에 이제 종량제라는 게 나오면서 내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다 돈을 내고 버리는 거잖아. 물론 이제 그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만이지만 대형 네. 폐기물 같은 경우도 다 돈을 내고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조만간에 그 중에 일부는 또 돈을 받고도 팔 수 있는 체계가 온다는 자, 거네. 아파트에서 한 네. 달에 한 번 그 소형 가전 모으기 합시다 하는 거야. 아파트에서 소형 가전 한번 모으기 합시다 하면은 아마 톤백으로 한 2톤백? 1톤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40만 원? 50만 원? 아,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그 이제 분여회가 뭐 이런 거 뭐 하잖아. 그 뭐 하지?
야시장? 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그 부업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뭐 소형 가전제품 하나 모으겠다. 음.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아, 이게 뭐가 돈이 되는구나. 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오면 그 기술에 맞춰서 이제 예. 회수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회수를 하게 되면 이게 돈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거를 회수해가지고 모으는데 돈이 100원이 들어. 근데 나는 공짜로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고물상 하는 거야. 네. 그죠? 고물상 되게 막 이렇게 그 허름하지만 돈 엄청 잘 벌죠. 네. 그죠? 한동 어려울 그렇죠. 때도 있고 돈 잘 벌 때도 있고 막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고물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이제 팔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고물상 하다고 팔아보면 자꾸 안 되는데 공짜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술 그 다음에 요 산업적인 부분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지식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직업 중에 자원순환 분야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 회사에서도 이 자원순환에 관련된 근데 그런 이제 부서들이 우리가 이 고물상 관련된 거는 망태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커서 직업군으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옛날 그쵸 그런 그러니까, 고정관념이죠. 네, 근데 사실 내가 뒤에 보니까 이 흔히 얘기하는 고물상이 재벌되신 분들이 많던데요. 예전엔 정말 좋았지. 지금도 네.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거든.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제 아시는 분도 이번에 뭐 하신다고 하시던데. 자, 이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선별 기술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 거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의 분리배출이나 어떤 회수체가 어떻게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게 네, 끝포인트죠? 끝났어요. 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전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할 때 소비자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산업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필환 소장이 계속 되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이걸 사업화를 하는 사업화 구상을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했는데 조금 음소거 제거하시고 편안하게 이런 것들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그러면 난이도 실패해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 이제 유지영님 지금 열었어. 예.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좀 공유 중지할게요. 전문가 과정 뭐 하잖아. 전문가 과정 하니까 실제로 이제 사실은 전문가 별거 없어. 기술을 잘 알면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ESG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네. 시대를 읽고 있어야 돼. 뭐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빠졌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탄소 텍소노미는 아직 우리나라에 네. 뭐 그거는 얘기 지금 나오다 말았잖아. 탄소 텍소노미는 지금 이제 막 아예 만들고 있는 거고, 어. 우리나라도 좀 만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플라스틱은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정력,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돼. 네. 너무 품목이 많고 너무 이게 종류가 많아서. 네, 일단 우리가 들어야 되는 시간이야. 네, 잠깐 끊을게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질문을 받아야 되나?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떤 거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오늘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고요. 잠시만요. 네, 저희 오늘 자원순환 분리배출 요 순환경제에 대해서 요런 자리에 처음 와봤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진희님? 명희님. 아유, 왜 그러세요? 환경교육사님들 진짜. 환경교육사 제외. 저도 처음 그러면, 예, 뭐,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요.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나는 이런 순환경제에 대해서 정말, 처음 들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거는, 초보자가 들을 수 있는 스터디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강력하게? 어떤 교육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 난이도 실패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분리배출해서 먼저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 양반이 안 된대. 아, 분리배출 정말 많이 했잖아. 이 자원순환의 네. 전문가로 키우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네. 분리배출은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말을 못 한다고 지금. 아, 일단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지. 알았어. 질문에 네, 다 대답만 할게. 진희님, 명희님 그럼 얘기 좀 해줘요. 너무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요, 저 그 ESG 그 수업도 들어서 그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산업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뭐 고품위 뭐 원료화 뭐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뭐 이런 뭐 지금 열분해유로 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ESG를 계속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런 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순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ESG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 조금씩 접하잖아요. 접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이런 느낌. 아니 그런 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필환 소장이 하는 얘기 또 일견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분리배출의 그러니까 그 큰 기둥 우리가 원래 그 사상을 알아야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건데 우리가 맨날 요건 이렇게 버리고 저건 저렇게 버리고를 백날 얘기해봐야 사실은 이 근간을 모르면 맨날 헷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관점에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공부만 하지 말고 이걸 통해 살림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맞아. 그랬잖아. 살림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는 사업으로서 발전시키는데 또 이렇게 연계하는 걸 좀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거 이거는 설명 다음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현장에 네, 네.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죠. 네. 실제 기술 같은 오늘은 거를. 오히려 이게 6월에 있었던 그 산업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런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먼저 조금 어렵지만 시작했던 건 이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분의 유가 뭔지에 대한 것도 따로 한 시간,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이제 진행이 될 건데, 한 20번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까지 가겠네. 내년까지. 컨텐츠가 아주 무궁무진해, 아주 그냥. 근데 네, 영민님 말씀해 이 주세요. 세상 자원순환이 어렵더라고요. 네네. 잠시만요. 영민님 손 드셨어요. 네네, 봤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이 수업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강 정도 되는지하고 끝냈을 때 어떤 걸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목표가 뭔지 그게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돈도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근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셨는데 이 수업을 끌어주시는 대로 쭉 따라가면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거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네. 거라든지 표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방향을 잡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제가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기획한 건 이제 젬마님이 기획을 하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사실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거는 강의처럼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몇 차시를 몇 번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기획하셨으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죠? 일단은 제가 이 자원순환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 수준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하고 싶었던 거는 자원순환 스터디를 저희가 자격증을 좀 하나 만들자가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전문적인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차례 정도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소화가 되는지를 보고 아까 이분 머릿속에는 뭐가 되게 많거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인벤토리 만드는 거는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기세남 기후위기 세미나 읽어준 남자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물론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찾아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기후위기나 이런 탄소 중립 자원순환 관련된 전문적인 세미나, 학회, 토론회 뭐 이런 거를 가서
뭐 듣고 그리고 뭔가를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되고 있는 건 토론회 안 해요. 그죠? 학회도 이제 없는 걸 뭔가 발표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생소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해 나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 같은 걸 가를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찾아다닌다 그러면 얼마 더 찾아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다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제 뭐랄까 도움이 될 만한 거, 여러분들 영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인 영역에서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원순환 전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페트병도 그냥 1시간, 열불에도 1시간, 뭐 물질 재활용도 1시간, PP도 1시간, PE도 1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자원순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 자원순환, 전체적인 거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걸 큰 걸 보면 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자원순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원순환 서클이잖아요. 그죠? 서클이고 그 서클에 대해서 한 분야만 알고 있으면 절대 자원순환 전문가 될 수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고 뭐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제 개략적인 거 정확히 모르지만 띄엄띄엄이라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기술이에요. 기술을 이해하면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산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술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분리배출 체계를 보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금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분리배출하면 사실 큰일입니다라는 얘기를 그 지역에 뭐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는 뭐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뭐 회의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분리배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분리배출 저는 그 강의로 하는데 그때 이렇게 버리세요, 저렇게 버리세요 얘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실제로 그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규제나 정책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 이럴 때 정확하게 이제 우리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계속 발전이 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선 기술을 아는 거는 전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쉽게 가야기는 해야겠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까 용어가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용어에 대한 풀이를 조금 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뭐 앞으로 익숙해져야 될 단어들이니까 모두 다. 사실 저희 뭐 네. ESG 공부들 하시는데 ESG 처음 할 때 되게 어색하고 낯설었잖아요. 예. 제가 엊그저께 공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그 국악 공연이었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 우리나라 말인데도. 그랬더니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죠. 오페라나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나 또는 팝송 들을 때 우리가 다 알고 듣나요? 그냥 좋다고 듣지.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치. 왜 우리가 굳이 이것만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지? 그거는 이제 요게 한국말이니까 네.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여기 자원순환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전에 적극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 주시고 그 카페 댓글에 참석하신다는 얘기 있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좀 만들 거고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커리큘럼을 좀 정확하게 가이드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수준을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어떤 걸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선별 기술 중에 뭐 광학 선별 기술, 또 열분해 기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뭐 이제
단체 분리 기술, 뭐 이런 정전 분리 기술, 뭐 음. 비중 선별,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여러 다양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뭐 그냥 얘기를 소비자 해보면. 관점에서 쉽게. 응? 기술자 소비자. 관점 말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네. 계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강의할 때 이 기술을 알면 이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 뒷단에. 왜냐하면 의외로 소비자들이 그 뒷단에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하거든. 사실은 뭐 음. 하놓고 보면 나도 잘 몰라. 아니, 주워들은 게 공부해가지고 주워들은 알지. 게 많아서 그렇지. 공부해가지고 응? 와. 네, 우리보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아까 정희님 막 그 PIS 뭐 PIR. PIC 막 이런 얘기하시잖아. 내일 PIR, 죽었어. PCR, PIR. 내일 만나야 되는데 전문적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음. 정희님. 여러분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면 5천만 켤까요? 하나, 둘. 아이고 카톡 아니 채팅 잠시 하지 마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찍었습니다. 제가 카톡이 여기 없어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할 얘기 있었는데. 네, 하세요. 네. 나머지 아닙니다. 자유스럽게 나가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오늘, 찬조연 선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ESG 공부한 게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편안하게 좀 잘 들렸고, 이걸 진짜 분리배출을 넘어서서 산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ESG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 돈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많이 배우고 싶고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용어가 어렵다고 할 생각이 아니라 그런 용어들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용어조차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오늘 정말 그냥 단순히 내가 집에서 했던 오늘 분리배출하는 날이어서 하고 왔었는데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되게 희망적이에요. 저희 맨 처음에 기후변화, IPCC, 아리백 이런 거 입에 붙었나요? 안 붙었어요. 근데 이 바닥에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익숙해질 겁니다. 설명해줘도 처음엔 몰라. 그 한 번 맞아요. 설명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안 돼. 자, 질문 더 하실 분 하시고 3분만 드리고 꺼버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어쨌든 우리 둘만 있으면 둘 떠들다 나가자고 결심하고 들어왔던 거고 대신에 이렇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그 피드백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 조절만 필요한 거라서 하여튼 적극적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게 잘 받고 준비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자료는 언제까지 줄 거냐, 뭐 할 거냐 이러고 많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8월 달에 언제 하는지만 여기 계실 때 미리 알려주세요. 저희가 끝나고 업무 협의를 할 거고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카페에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계획이 없어 막. 네, 다음 달 일정 잡아야 돼요. 회의 끝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달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네. 자주 오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중지할까요?